네, 안녕하세요. 고장여학원 장혜경 원장입니다. 영파여고 학교별 내신 출제 경향 분석 진행할 거고요. 일단 영파여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전 정도는 아니다. 네, 한창 이제 어렵게 냈었던 시절에는 좀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뭐 요즘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 문제부터 뭐 작년 기출 문제까지 이제 다양하게 보여드릴 거고, 당연히 막 너무 쉬운 문제는 이제는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이래? 이건 아니지만 이런 킬러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력을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른 친구들은 다른 학교니까 상관없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내신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들끼리 다 교류하고 돌아가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풀어야 될 문제는 필기하면서 풀고 정리할 단어도 정리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별 출제율 먼저 보시면 압도적으로 독해 부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 보통 한 과에서 두 과 정도 들어가고요. 두세 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별거 안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진짜 이제 고득점, 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진짜 많이 틀리면 안 돼요. 작년 기준으로 매번 시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필고사가 30점 만점이거든요. 한 번의 시험이. 그 30점 만점에서 29점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1등급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 뭐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거, 세 문제 나오는 거, 이거 이제는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풀게요. 이러면 이제 실수 나게 되면 이제 아쉬운 결과를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작년에는 9등급제였고 여러분이 이제 5등급제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을 적용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춰주셔야겠죠. 자, 문제의 유형별 출제율을 보시면 서술형이 33% 정도, 그 다음 듣기 교재가 있어요. 듣기 부교재가 작년 기준으로 수능 영어 듣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교재는 이제 EBS 연계 교재예요. 고3 수험생들이 푸는 문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 30개 문제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영파요가요 서술형 듣기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펠링 같은 거 틀리고 이러면 또 날아가고 이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객관식 문제, 네 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없도록 내용 파악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점 중에 22점이 이제는 듣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나 어법이 이제 비슷하게 들어가시고요. 어휘 문제는 이제 독해 부교재에서 유형문이나 빈칸 문제 이런 게 이제 변형돼가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 수능 유형 문제 있죠? 우리 이제 두 개 중에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어법 문제. 그래서 객관식으로도 이제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되고, 독해는 전반적인 이제 수능 유형 독해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내용일치 문제, 뭐 빈칸 문제, 뭐 주제 문제, 문장 삽입 문제, 순서 배열 문제, 뭐 이런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풀 때 나오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 유형인데 일단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선지 어휘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최근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그 명성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 너네 학교 전통이 이제 어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여러분 나중에 고3 때 수능 볼 때는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서술형은요. 30점 중에 이제 10점이고요. 5문제에서 6문항 정도 나옵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빈칸 어휘, 영영풀이, 요양문 빈칸 채우기, 어법 고치기, 어순배열, 지칭, 물론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있다라는 건 뭐냐? 내가 외운 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지문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기는 필요해요. 왜 암기가 필요하냐면 자신감적인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암기를 든든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험장에 갈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이제 실력으로 커버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무조건 실력으로 커버하겠다? 그러면 마음이 좀 조급해지거나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암기 100% 했다라고 생각해서 100%된 겁니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암기나 하려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총평. 그때그때 시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극상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장 최근 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필고사 30점, 객관식 25문항, 서술형은 4개에서 5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교과서는 한두과, 작년엔 다 한 과씩만 들어가긴 했었습니다. 두세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부교재는 한 30여 개, 그러니까 20 몇 개 정도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 몇 개에서 30개 정도. 그때그때 약간씩 다르고요. 부교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선지 어휘 수준이 높고 빈칸이나 이런 어휘가 변형이 됩니다. 본문이 변형이 돼요. 그래서 단순한 암기가 아닌 정말 실력을 쌓아야지 된다. 그리고 교과서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 두세 문제로 당락이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듣기 유형은 제가 최근에 서술형이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관식 모의고사 유형으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듣기 문제 푸실 때 나오는 기본적인 유형들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용 파악 잘 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평소에 이제는 듣기 연습 계속 꾸준히 해야 돼.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수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고요. 어휘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어휘 고르기. 자, 제가 이제는 워밍업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지 않은 문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본문을 외우면 됩니다. 심플하죠? 그죠? 자, 어휘들이 좋아서 모르는 어휘 있으면 단어장에 정리 한번 해보세요. 나 모른다. 그럼 써놓고 나중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1학년 기출문제예요, 이거. 근데 지금 모르는 어휘가 있다, 내가? 그럼 난 1학년으로서 지금 반성해야지 이런 생각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서 써보세요. 제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빠르게 설명하거나 그러면 이제 놓칠 수 있으니까. 자, 정답은 이제 붉은색 글씨에 써져 있는 친구들이었었는데 여기 A번에 이제는 staying 나왔잖아요. stay가 이제 이형식 동사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주격 보호 자리 형용사 stay alert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alert가 뭐예요? 기민한, 예민한, 경계하는 이런 뜻입니다. 형용사일 때. 그래서 경계하고 있는 거죠. 바짝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B번에는 무슨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멘탈 퍼포먼스. 이건 뭐 쉬운 단어고 정신에.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adequate sleep 이라고 들어가시거든요. 무슨 슬립일까요? 충분한, 적절한 이라는 중요한 뜻입니다. 이거 볼까요? adequate. 자, sluggish라는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느릿느릿한 이런 뜻이에요. 느릿느릿한. 뭐의 반대말로 나온 걸까요? alert의 반대말. 이거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아니겠어요? alert는? 자, 이제 변형이 된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문을 같이 써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작년 기출문제인데 특히 부정어에 유의해야 되는 건 모든 학교 공통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논리예요. 부정어에 유의하셔야 돼요. 부정어.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 그러면 그 밑줄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원문이 scattered였어요. scatter라는 게 뭐예요? 흩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딱 integrated 밑줄 쳐져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얘가 정답인가 보다. 그리고 얘를 딱 체크하고 넘어가.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앞에 뭐가 있어? 낫을 집어넣어 놓은 거야. 그럼 인터그레이트가 뭐예요? 통합하다예요. 그럼 통합하지 않은 거잖아요. 통합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흩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not integrated는 scattered랑 유사어로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건 모든 학교 공통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 출제 안 한 학교는 단 하나 학교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정어는 유의합니다. 제발 밑줄 쳐진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전체 문장을 보셔야 돼요. 전체 문장을. 자, 그리고 temporary가 나왔는데 원래 원문은 tentative였어요. tentative란 단어 아세요? 일시적인, 잠정적인. 임시에. 자, 그 다음에 원문은 form이었는데 develop. 이거는 뭐
쉬운 단어니까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발달시켜서. deliver, convey. 전달하는 거죠. 배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답은 converging. 원문은 splitting away였어요. split이라는 게 뭐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죠. converge란 단어는 이제 있어 보이는 말로는 이제 수렴하다라고 하죠. 수렴. 한 곳으로. 그래서 보통 수능 어휘 문제 풀듯이 반이어가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고르는 이런 문제까지 괜찮죠? 변형이 됐다 하더라도 자 이번에 이제 3개를 고르랍니다. 3개를 고르래요. 만만치 않겠죠? 자 이것도 보시면 이제 변형이 돼서 1번은 이제 pessimistic. 원문은 bright or encouraging이었어요. 방향성이 다르죠? 얘는 순접 플러스 방향성이고 pessimistic은 뭐예요? 역적 꺾어주는 방향성이죠. 무슨 뜻이야? pessimistic이 뭐예요? 비관적인 낙관적인 반대말이죠. optimistic 반대말. 자 challenge 란 단어 진짜 중요합니다. 저번에 수능에도 출제됐었죠. 제가 정말 강조했었는데 수능에 나왔더라고요. 도전이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도전하다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이의를 제기하다.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이의를 제기하다. 자, 그러면 얘는 꺾어주는 방향성이에요. 이의를 제기한다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accept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반이어니까 얘도 잘못된 거죠. 자, 원문은 strong이었는데 powerful 나왔습니다. 뭐 비슷하죠, 얘는. 자, 그리고 5번에 embracing 이렇게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embrace가. 이것도 accept랑 비슷한 방향성이거든요. catching 잡는다. 잡아들여서 내 걸로 만드는 둘 다 순접이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 표현 여기가 이제 변형을 잘 보시면 자, starting from the bottom is not demanding to succeed.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demanding에 밑줄 쳐놨거든요. 일단 demanding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구하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세요. 힘든, 어려운. demanding, 힘든, 어려운. 자, 그래서 얘를 challenging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challenging. challenge가 이의를 제기하다는 뜻이 있지만 challenge 자체에 역경, 어려움,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challenge라는 명사를 또. 그래서 challenging 하면 힘든, 어려운. 그러니까 difficult, hard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로 쓰였을 때. 자, 그럼 starting from the bottom. 그러니까 바닥부터 시작하는 건요. 성공하기에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바닥부터 시작하는 건 성공할 만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글은 무슨 얘기였냐? 바닥부터 시작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글의 소재의 글이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 pay가 이득이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pay가 이득이 된다. To start one or two steps above the bottom. 바람으로부터 하나, 두 개 스텝 너머로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시작하는 건 너무 힘들고 야 조금 위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니라는 글이라고 이 글이. 그러니까 이거 방향성이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얘를 골라주셔야 돼요. 앞에 문제랑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변형이 이제 많이 됐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원문이 offers a replacement였거든요. 그럼 이제 offer가 무슨 뜻입니까? 제공하다는 거잖아. replace가 대체잖아요. 대체물 같은 거. 그런데 얘는 get이니까 받다잖아. 그게 어때 느낌이? 반대말 같지? 얘는 주는 거고 get은 받는 거니까 답을 이렇게 고르면 틀린다는 거죠. 왜? 변형됐어요. 여기 기부가 나와 있다고요. 주는 거지. 그들에게 기회를 뭐 할 수 있는 replace를 받을 기회를 준대. 그럼 replace를 받을 기회를 준다니까 어찌됐든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misuse, abuse 동의어로 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여기 maintain은 뭐 똑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settle, resolve. 자, 제가 settle 두 가지 뜻으로 정리해드렸죠, 평소에? 뭐뭐? 해결하다, 정착하다. 그래, 바로 나오잖아요. 해결하다, 동의어. 그치?
자, 그리고 원래 원문은 fire a customer였어요. fire 한다는 게 뭐예요? 해고하는 거잖아요. 고객을 해고한다. 이 글이 뭐였냐면 이제 고객의 요구를 너무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막 불합리한 요구를 해. 그거 다 들어주면 안 된다. 이런 방향성이라고. 자, tolerate. 너무 중요한 단어죠. 무슨 뜻이야? 참다. tolerance 하면 참아내는 거, 관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 커스터머의 reasonable이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unreasonable 한 요구를 참아. 그럼 다 들어준다는 얘기잖아. 지금 고객의 요구 다 들어주면 안 된다는 방향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답이겠죠. 자, 어법 문제입니다. 틀린 거 2개를 골라 바르게 고쳐 쓰시오. 이건 이제 서술형 유형인데 제가 일단 여기다 넣어봤는데요.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실력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정답 뭘까요? 네, 말하기 쑥스럽죠? 1번, 5번입니다. 맞췄다 손 들어보세요. 맞췄다 혹시? 맞췄다 했어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법 문제 풀 때 12가지 원칙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되세요. 물론 암기했다면 그대로 푸셔도 되지만 그대로 푸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왜? 변형이 되니까. 암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기본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구조 분석하면서 제가 여기 밑줄 쳐져 있으면 이걸 따져봐. 이렇게 평소에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적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1번? 자, 동사 자리 아니야. 동사 자리죠. 왜? 접속사 있습니까? 여기 동사를 연결한 접속사가 없어요. 동사 자리 맞아요. 그러면 뭐 따져야 돼요? 수태시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어가 뭐예요? 동명사 주어죠. 그러니까 단수, means. 능동태고 현재 시제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무슨 문제예요? 병치 문제 아닙니까? 자, 병치 문제는 물어봐야죠. 뭐를? 누가 하니? 리프레젠트 한대요. 누가 리프레젠트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리프레젠트 한다면 뒤에 뭐를 하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네요? 자, 그럼 지금 자, 이 문장 별표 하나 칠까요? 별표. 별표 치면은 여러분이 영어로 쓰셔야 되는데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요거 별표 정리하십시오. 자, 컬렉티브란 단어가 뭐 너무 좋고요. 무슨 뜻이야? 집단에. 집단 메모리, 기억은요. is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inherently하게 political합니다. inherently 하면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정치적이래요. 그럼 문장이 어때요? 이 형식 끝났습니다. 자, 문장이 끝났어. as가 나왔네요? as는 뭘로 쓰인 것 같아요? 접속사로 쓰였죠. 부사 접속사. 그러니까 도미넌트 그룹, 지배적인 그룹, 사회에 있어서 수일치가 struggle 이렇게 맞추면서 조동사 또 나온 거지. 사회에서 지배적인 그룹들은요. struggle, 고군분투합니다. 뭐에 있어서? How collective memory is produced. 자, 어떻게 그 집단 기억이 만들어지는가? 자, how는 접속사 역할을 하죠.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over라는 전치사 뒤에 나와서 주어, 동사, 의주동. 어떻게 집단 기억이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represent, 보여준다. 보여지는 거라고 했죠? 뒤에 목적 없으니까. 그럼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집단 기억이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is represented. 근데 is가 생략될 수 있으니까 pp. 그래서 produced랑 represented랑 병치된 거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 분석하면서 프로 제껴 가셔야죠. 자, 지금 말씀드린 거 요거 2개 답이었고요. 자, 요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모두 고르시오. 개수 제시가 안 되니까 이제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투부정사? 그럼 동사 자리인지 확인하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to be pp는 수동인데 혹시 능동이 아닌가? 태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have difficulty ing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만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자, 비동사라면은 수일치 확인하시고 대동사 여부 따져보시고 뭐 이런 것들 고려하셔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투정사에 능동태를 써야 되는 거고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have difficulty ing 이렇게 쓰셔야 되고 3번 같은 경우 이제 수일치 문제였었습니다. 수일치 문제가 아니라 시제 문제였었어요.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시제일치의 법칙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월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R이 아니라 네, 주절이 얘예요. 찾아냈어요. 발견했습니다. 뭐를 얘 없어도 되죠. 중간에 쌍콤마 없어도 되는 가로치고 명사절 접수사 대시 목적어죠. 그럼 주절 동사가 과거예요. 그럼 종속절은 제가 뭐여야 된다 그랬죠? 과거나 과거 완료. 이게 시제일치 법칙이에요. 이게 나오잖아요. 과거 시제 써야죠. 자, 독해 유형 가볼까요?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유형인데요. 변형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쉽다라고 생각하는 무관한 문장도 변형이 되면 헷갈려. 왜냐면 갑자기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문제에도 변형이 돼요. 새로운 문장이나 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문제 외울 때 딱 앞글자 띡띡띡 외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문장 처음에 시작하는 그 머리, 처음 시작하는 단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앞에 다른 단어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흐름을. 그러니까 평소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평소 실력이 잘 쌓이면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지. 자, 변별력은 빈칸이나 요약문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이런 문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형이 돼. 변형이 된다. 그래서 빈칸에 어떤 말을 집어넣어야 되지를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거 외워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선지 단어 한번 볼래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정리하셔야죠. 자, 그리고 원문을 알려드릴 테니 답을 골라보실래요? 원문 알려드렸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보실래요? 1, 2, 3, 4, 5에. 자, 일단 스테레오 아셔야 되는 단어죠. 무슨 뜻이야? 불모에, 메마른, 불모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는 뭐 살균된 이런 뜻도 있고요. 베른이랑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reclaim 개척, 개간하다. PP니까 개척된, 개간된 땅 이런 뜻이죠. 자, aqua culture. culture란 단어가 이제 문화란 뜻이잖아요. 문화라는 게 이제 기르는 겁니다. aqua가 물이잖아요. 보통 이제 수산, 물고기를 기르는 양식업을 뜻하고요. 어벤던은 아셔야겠죠? 어벤던 뭐야? 네, 버리다. 마인이 나의 것 이란 뜻도 있죠. 뭐 광산이란 뜻이 있죠. 네, 답은 뭐겠어요? 3번입니다. clear이라는 단어가 개간이란 뜻이 있어요. 명료한이라는 형용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clear가 동사가 있어. 그럼 처리하다, 없애다, clearance sale 이런 거 있거든요. 다 처리하는 세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선지 단어들 한번 보세요. 아, 이거 너무 좋죠? 너무 좋네요. 다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collision 이거 충돌이죠, 충돌. 자, vulnerability 취약성. fragility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약함이야, 약한. 너네 anti-t fragile 이런 노래 있었죠? 약한. rigid의 명사형 강함이죠, 얘는. 단단함, 경직성. 그 말은 플렉서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융통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이 단어 너무 좋습니다. 읽어볼까요? resilience. 여러분이 이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다시 뿅 하고 원래 자리로. 이런 게 이제 회복 탄력성, resilience. 자, 이 단어도 좋네요. 자, obscure, apparent, indiscernible, superfluous, redundant, sufficient, conspicuous. 와우. 모르면 풀겠니? 내용은 알면 뭐해? 단어를 모르면 못 푸는데. 자, obscure 뭐예요? 애매모호한. apparent 분명한. discernible이 인지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이에요. 그럼 in이 붙었으니까 알아볼 수 없는, 분간할 수 없는 이죠. superfluous, super 뭔가 넘치는 느낌이 들어야죠. 과잉해, 넘치는. redundant 비슷해요. 과잉해, 쓸데없이 많은. sufficient는 풍부한. 자, 읽어볼까? conspicuous. 이거 아시는 분? 눈에 띄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두드러지는, 눈에 띄는. 그래서 한국말을 지금 받아 적을 시간 없으면 영어 단어 써놓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잖아요. 찾아서. 영어 단어 위주로만 일단 적어 놓으세요. 모르면 안 되는 단어들이야 다. 자, 서술형. 기본적으로 이제 어순배열. 변형이 되지 않은. 야, 이거 써봐. 그대로 배열만 하면 되는 문제야. 저번에 설명했었어. 제 수업 계속 들었던 분들은. 자, as가 뭐뭐 할지라도라는 얼도의 의미를 제가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럴 때 특징이 뭐였냐? 형용사 보어를 앞으로 빼는 거였어요. 답을 제가 안 써놨었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얼도로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얼도, 비록 우리는요 주장합니다. 그 다음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고 그것이 they are trivial. 사소하다고 주장할지라도 although라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as가 although랑 같은 뜻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as가 안 그래도 뜻이 많은데 꺾어주는 뉘앙스의 although의 의미까지 가지면 이거 as가 무슨 뜻인지 너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보어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낸다. 보어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rivial as we insist they are.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trivial만 앞에 나가는 거. 자, 맞췄다 손. 화이팅. 자, 서술형 영영풀이 이렇게 나오는 거. 영영풀이 봐서 빈칸에 단어가 일단 뭔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그 영영풀이랑 일치하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 이런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단어의 영영풀이가 잘 쓰였는지 모든 단어의 영영풀이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제가 정리는 해드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단어들을 다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기를 갖추면 되는 거지.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어순배열인데 이제 변형이 되지 않은 경우. 이거 뭐지? 중간에 꼈구나, 선생님이. 죄송해요. 이거 답이 여기 있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변형이 된 거를 볼까요?
이런 창작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A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지. 이게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 이것은 나의 삶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행복감을 줘. 반면에 나의 심장을 아프게 만드는 건 B야. 그러니까 A랑 B를 내가 창작해서 넣는 거고요. 조건에 맞춰서 현재 시제로 써라. 그 다음에 ache, beat, make, sustain, uplifting, what 이런 거 써라. make가 나왔어? 그럼 혹시 사역동사나 MBC, FT 동사가 아닐까? what를 나왔어? 얘는 명사절 접속사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인데? 이런 특성들이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지. 자, 그래서 A는 예를 들어서 뭐 성공은 이런 거죠. success는 이런 거 집어넣는 거죠. 아니면 love는 뭐 사랑은 뭐 이런 거 집어넣는 거지. 자, 사역동사로 makes 만든다. 내 심장이 뛰도록.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행복감을 준다. 이건 이제 뭐를 응용한 거야? 투부정사기에 충분히 뭐뭐하다. 아까 했던 것처럼 enough가 부사일 때는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구조. 그리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나의 심장을 아프게 만드는 것. 사역동사 응용하면서도 what은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주어가 없는. 근데 단수 취급이니까 is. 배운 문법을 이렇게 다 활용해서 쓰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요약문 서술형. 자,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이런 거 쓰는 거 정도는 이제는 쉽게 풀 수 있겠죠. 그죠? 나와 있으니까. 그죠? 내용만 파악이 된다면. 이런 거는 이제 기호미 문제. 요런 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요런 문제까지. 원래 unseen이었거든요. unseen. 그런데 본문 안에 사용된 단어 중에서 변형해가지고 여기에 쓸만한 말로 써라라는 거예요. 일단 remain은 이형식 동사로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pp인 unseen,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힌트를 줬어요. 다. 여러분은 이제 현장에서는 힌트 없이 풀었어야 됐겠죠? 이건 이제 재작년 문제인데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거 응용해서 여기다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이렇게 알려줘도 못 푼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겠지. 자, 본인 생각하신 단어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자, visibility를 활용해서 보이지 않는 invisible, know를 활용해서 unknown, 형용사로 바꿔야 되니까. 자, 내가 생각한 단어 있다, 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영파여고 보셨죠? 올해의 난이도를 제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실력을 키우면 되겠구나 라는 또 교훈을 얻었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휘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기본 실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공부에서 차근차근 부단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 이룰 수 있으니까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